주진우 라이브.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초대 공수처장은 과연 누가 될까요? 후보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공개된 후보는 모두 11명. 여당은 비검찰 출신의 법조인, 야당은 검찰 출신의 법조인으로 명단을 꾸렸습니다. 최후의 2위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됩니다. 이제는 검증의 시간입니다. 초지일검에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어둡고 길었던 터널, 그 끝이 마침내 빛이 보이는 걸까요? 미국과 독일의 제약회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9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우 좋은 상황이다. 하지만 접종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김은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타격, 고용시장에 닥쳤습니다. 직장인들도 힘들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정말로 그야말로 어둠 속에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튜브에서 청년들이 올리는 알바 로그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이금희 아나운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여기서 왜 나오냐고요? 잠시 후에 확인하십시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저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조금 더 잘해야 될 텐데, 이런 고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고민하셨습니까? 고민을 한자로 보면요, 괴로울고 답답할 민자입니다. 아이고, 뜻을 풀어보면 더 괴롭고 더 답답합니다. 아우, 괴로워요. 살다 보면 순간순간 고민 많이 하죠. 뉴스 보면 더 괴롭다, 답답하다는 분 많은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고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잘 들어보고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또 아는 사람도 많고요. 경험도 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탬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 확진자 좀 볼까요? 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모두 100명입니다. 딱 100명입니다. 네, 어제보다 줄긴 했는데 여전히 세 자릿수이고요. 이 중에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71명이고, 이 중에 또 서울이 32명, 경기도가 18명, 광주와 충남이 각 4명 등 전국 각지에서 확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얘기가 계속 뜨겁습니다. 네, 이 미국의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이 백신에 대한 임상 3상 실험을 벌이고 있는데, 이 중간 결과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90% 확인했다. 90%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굉장히 높은 수치죠. 네. 이 미국의 식품의약국이 50%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네. 90%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네. 수치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다른 백신이나 치료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효과를 높였습니다. 네, 우리 방역 당국이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12월 중에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예. 그렇다면 일부 국가의 경우 올해 안에 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내년 2분기 이후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백신을 일부 접종을 하더라도 그 이후 2개월 동안은 좀 경과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 화이자 임상 시험 대상이 4만 3천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부작용이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또는 100만 명 중에 한 명꼴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에서 이 50에서 1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하게 되면 이 완전히 완료된 후에 이 부작용까지 보고 진행하겠다는 건데.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나름대로 코로나를 잘 방역하고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맞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K 방역의 힘을 여기에서 또 느낍니다. 처음에 빨리 살려고 빨리 맞으려고 네네. 앞다투어 지금 경쟁할 텐데요. 우리는 좀 천천히 맞고 그 효과를 그 안전성을 다 실험한 후에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로나 백신 이야기는 기자들의 수다에서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또 파행되네요. 네, 파행이 됐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는 시작 10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심사가 무산됨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이 상임위 심사 없이 정부 원안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갈 전망입니다. 왜요?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또 회의도 못하고 그냥 파행했습니까? 네, 그 이정욱 장관이 그 예산안의 정부 측 제안을 설명하기 위해서 발언대에 서려 하자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정욱 장관이 재보궐선거가 국민의 성인지 학습 기회라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은 건데 김정재 의원은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 장관의 태도를 보면서 여가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정욱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그 여가부 장관으로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시각이 크다라며 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만 이 상임위가 진행이 안 되면 이 여가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예산 심사를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은 소득 없이 회의도 못하고 예산 심사도 못하고 지금 멈췄습니다. 네네. 여의도에서 특활비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특활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국민의힘이 이 다른 정부 부처의 특활비 내역도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 검증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예.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검증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요. 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특수활동비 대외 공개와 관련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안보에 관련된 거 빼놓고 특활비가 뭐 대개 알려져 있고 또 어느 부처가 얼마나 있는지 뭐 그것까지는 뭐 비밀도 아니다라면서 이 특수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 다른 예산 사업보다는 대외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 부분적으로는 특활비 비목의 존치는 필요하다라면서도 다만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것에 쓰이도록 투명화하는 방향에는 동의를 한다라고 답을 했고 그러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이 특수활동비 규모가 40.5%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엄청 많이 줄였어요. 개혁을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였는데 내년은 또 특활비를 또 줄이겠네요. 네, 더 줄입니다. 네. 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특활비 논란이 어떤 결과를 맺을지 한번 지켜보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했어요. 네. 그런데 공수처는 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네요. 그 안에. 네, 국민의힘 측에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자신의 SNS에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본다라는 잠시만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석동현 변호사를 검사 출신입니다. 석동현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했어요. 그런데 네. 오늘 썼다고요? 네, 오늘 썼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괴물이라고? 네, 괴물이라고 했고 이 작년에 국회에서 막았어야 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이 공수처장 추천이 그냥 아무나 추천하는 건 아니고 물어보거든요. 네, 먼저. 의사를 먼저 물어보거든요. 왜 수락했습니까? 그래서 뭐 관련해서도 글을 썼는데요. 이 법을 고쳐서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 않게는 해야 한다라는 심정으로 수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착잡하다라고 덧붙였는데 이 석동현 변호사는 부산지검장을 지낸 이 검사 출신이고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를 했지만 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공수처장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초지일검에서 뜨겁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하니까 김남국, 김경진 전 의원 함께하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네. 아직도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거는 4달 정도 남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그런데 첫 작업은 아닙니다만 국방부 장관을 바로 경질했어요. 낙선을 확인하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작년 기사인가라고 저도 좀 의구심을 가졌는데, 네, 올해 기사가 봤습니다. 지금 네, 어제 벌어진 일이에요. 일입니다. 이 본인이 직접 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해고하고 이 다른 사람에게 대행을 맡겼다 이런 트윗을 했는데, 네.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뭐 대표적인 예스맨으로 꼽힌 사람이었는데, 지난 6월에 그 인종차별 항의 시위 때 군 연방군 동원에 반대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엣 가시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사건건 국방부 장관을 막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네. 그리고 이 경질 이후에 또 다른 이 경질 명단이 나돌고 있는데, 예. 이 조 바이든 당선자 아들 비리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네. 그리고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이 국가기밀 문건의 해제를 반대한 헤스펠 CIA 국장도 해임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혀왔던 안소니 파우치. 네, 맞습니다.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데요. 이분도 해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뭐 날 불쾌하게 만든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권한을 행사해서 해고하고 가겠다, 뭐 이런 취지로 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내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약 네.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주변 사람들은 많이 사면할 거예요. 죄를 사해주고 갈 거고요. 그리고 네. 또 관계자들 많이 해고할 겁니다. 그리고 또 외교안보 정책은 당선인의 뜻에 맞춰서 어떤 중요한 결정은 안 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네. 여러 중요한 결정을 마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셀프 사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이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사면권을 남용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탈세,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성폭행 의혹 등의 이제 피소를 당했는데,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 면제 특권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퇴임 후에는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사면을 해버린다, 수사를 안 받도록 뭐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부정에 대해서 부각하고 소송 전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이자 임상 소식이 알려지자 백신, 네. 백신이 미국 대선 전에 네네. 발표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어요. 트럼프 그런데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는데 네. 약속이란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왜 그 발표를 대선 끝나고 하느냐, 네. 이러면서 폭풍 트윗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뭐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기사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내년 초까지는 계속 이럴 가능성이 큽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를 출범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의 이제 연방조달청에서 건물도 안 내주고 공무원도 안 내주고 예산도 안 내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내년 합니다. 1월 초에 퇴임은 하실지 퇴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버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각종 변수들에 대해서도 주진우 라이브에서 잘 살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이 11월 10일인가요? 네. 그런데 얼마 안 남았다고, 넉 달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11월 10일이에요. 벌써 올 한 해가 며칠 안 그렇죠. 남은 거예요. 네, 거의 다 갔습니다.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 좀 만연된 관행인데요. 의료계에서는 선배들이 후배들을 그렇게 좀 괴롭히면서 가르치나 봐요.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렇게 순한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방에서
메스 칼을 던지면서 폭행을 한답니다. 근데 간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간호사들도 후배 간호사를 계속 괴롭히면서 가르친답니다. 그게 태움이라고 이런 말까지 만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는 의미에서 태움입니다. 아이고. 이 문제가 최초 논란이 됐던 것은 이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29 서지윤 간호사의 좀 안타까운 선택 때문이었는데요. 상급자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고 가장 업무 강도가 강한 병동에서 순환 근무 없이 2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이에 서지윤 간호사가 지난 1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유서에 남겨진 내용이 이 병원 사람들 조문은 받지 마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좀 끔찍했는지 그 상황이 짐작이 네. 가는데요. 그리고 지난 5월에 유족 등이 이 죽음을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근로복지공단이 6개월의 조사 끝에 산업재해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지윤 간호사가 직장 상황과 업무 등과 관련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태움을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봤다라는 이거는 건데. 구조적인 문제죠. 네, 맞습니다. 워낙 교육이라니요, 이게. 네. 괴롭힘을 가지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인권 유린이에요. 네, 워낙 만연한 문화이다 보니까 예.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사업장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호사 네. 사회의 악습, 의료계의 악습, 의사 선생님들의 악습 이런 게 좀 사라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서 다행입니다. 이거 정부에서 잘 안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이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네. 우리가 의료계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재해로 늦게나마 인정받아서 다행입니다. 얼굴이 하얀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렇게 순하고 인격처처럼 그렇게 친절하세요. 네네. 네. 그런데 후배들은 그렇게 괴롭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레미콘 차가 다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규격에 미달한 아주 불량 레미콘을 납품하고 뒷돈을 챙긴 직원들이 적발됐네요. 네, 이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KS 규격 미달의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건설사에는 약정한 대로 레미콘을 배합한 것처럼 속이고 허위 납품 서류를 제출한 혐의, 그러니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모 레미콘 업체 임직원 16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예. 이 중에 2명은 구속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들의 요청을 받고 이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 직원 2명도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알겠어요. 여러 명이 지금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뒷돈 챙기려고. 맞습니다. 레미콘 배합률을 낮춰서 그렇게 이득을 보겠다라는 그렇죠. 건데. 자, 어느 회사예요? 어느 아파트를 이렇게 지었어요? 아직 어느 아파트를 지었다라고 특정해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곳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국내 건설사 9곳 같은 경우에도 이 담당 직원들이 뒷돈을 받으면서 이를 눈감아준 혐의로 또 불구속 입건이 됐는데. 건설사 9곳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건설 현장에 지금 부정이 만연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레미콘 20만 대 분량 이 900억 원 상당의 불법 레미콘이 수도권 건설 현장 422곳에 납품이 됐다라고 합니다. 성수대교 사태, 그다음에 삼풍백화점에서도 그런 큰 사건을 보고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이런 부패 안타깝습니다. 네네. 좀 지켜볼게요. 부산의 한 지하상가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장면 CCTV에 공개됐어요. 네, 오늘 SNS에서는 가장 또 뜨거웠던 소식이긴 한데 오늘 부산 덕천 지하상가에서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쌍방이 폭행을 하다가 여성이 쓰러지면서 남성이 주먹과 발로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쌍방 폭행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충돌이 있었는데 남자가 때리는 거지 무슨 남자하고 여자하고 쌍방이 어디 있어요. 둘이 툭툭 치고 시작하다가 갑자기 네. 여성이 넘어지고 나서 네. 이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SNS에서 이 영상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누군가가 신고를 했는데 네. 피해자의 요청으로 신고를 취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럼 피해자고 지인이겠네요. 네, 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인인데 이렇게 때렸습니까? 네. 네. 피해자가 신고할 의사가 없다고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폭행이고 경찰에서 입건해서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 5시를 넘어가면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고요. 또 여러 돌발 구간까지 생겨나면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분당 쪽으로 탄천 1교 3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지장을 받아 청담대교 북단 다리 건널 때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 서해대교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났고요. 여파로 송악 나들목부터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 구간에서 차량 이동이 많아 막히고 있고요.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도 답답합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남구미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해 처리를 하면서 주변으로 혼잡합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가는 길로는 하만 2터널 1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났고요. 이 영향으로 7원 분기점부터 더딘 흐름 이어집니다. 더 올라가서는 대저 분기점을 지나 덕천까지 3km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오늘도 진우 씨는 생방 5분 전 칼같이 스튜디오에 들어옵니다. 청취자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지요. 유튜브 댓글창은 이미 환영 인사로 가득합니다. 사나이 진우 씨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그나저나 댓글을 보던 진우 씨, 괜히 멋쩍은지 단발머리를 찰랑거리더니 옆머리를 귀 옆으로 단정히 꽂아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우 씨 갑자기 분주해 보이네요. 일어났다 앉았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대체 누가 오는 걸까요? 오늘 훅 인터뷰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금희 아나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별한 나레이션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라극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인간극장에서 이거 하신 거였죠? 오랫동안 했죠. 네. 9년 정도? 지금 안 하세요? 지금은 안 한 지가 한 9년도 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직도 한다고 알고 계신 분도 많아요. 네, 인간극장 이금희가 하는 줄 알죠, 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후배한테 미안해지죠. 아, 그래요?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이 시대의 명 MC, 명 진행자, 명 DJ 이금희 씨를 모셔다가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참 멋쩍습니다. 제가 참. 네. 지금은 사랑하기 좋은 날 하시죠?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네. 지금 밖에 우리 제작진이 와 있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PD님 알겠습니다. 작가님 오셨기 네. 때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의 주인공 이금희 씨 모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랩하시고 춤추셨다면서요? 한 이틀 됐어요. 이틀이요? 네. 괜찮으셨어요? 뭐 저는 재미있었고요. 재밌어요? 네, 보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보는 사람도 재밌었겠죠. 재밌으면 되죠 뭐. 네. 예능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예능은 처음이셨을 거고 아침마당 MC시죠? 아침마당 MC를 2016년 6월까지 했고요. 아침마당도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아침마당을 그만둔 지가 4년 하고 한 7개월 됐네요. 알겠습니다. 5개월 됐네요. 인간극장도 지금은 안 하시고요? 네, 안 하고 있죠. 사랑하기 좋은 날만 하세요? 네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하고 있고요. 네. 너튜브를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요? 책 관련해서 책 읽어드리고 리뷰하고 작가님들 모셔서 나중에 주진우 기자님도 책 내시면 한번 모실게요. 책 읽고 막 그렇습니까? 네네, 북토크하고 그런 네. 채널이에요. 네. 6955님이 와 여왕님 이렇게 하는데 여왕님이라고 불리십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여왕벌 이렇게 안 불리셨어요? 벌 같진 않은데 제가. 그래요? 그렇게 날 것 같진 않잖아요. 좀 무거워 보여서. 아니요, 잘 날 것 같아요.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숙명여대에서 강의도 하시죠? 네, 꽤 오래 했습니다. 지금도 하시죠? 22년째 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요즘 그러면 청년들 계속 만나죠?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는 비대면 수업으로 1학기, 2학기 지금 거의 2학기 예. 막바지인데요. 한 5주 정도 남았는데 못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요? 기말 시험이라도 좀 대면으로 치르고 싶은데 네. 상황이 좋아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올해는 못 봤지만 계속해서 청년들과 후배들과 만나왔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이금희 선생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했는데 못 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요즘 청년들은 고민이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연애 네. 연애. 그건 주진우 기자 젊은 시절이고요. 네. 네, 요즘은 연애 고민은 고민 축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아니 연애해야죠 젊은이들이. 연애 같은 거 관심 없고요. 관심이 없어요? 네, 연애 얘기하는 청년들은 제가 22년 동안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지난 15년간 학생들하고 1대1 면담, 1대1 티타임을 한 1,500명 정도 하고 해봤거든요. 네. 연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예요. 그래요? 요즘은 취업이 무조건 고민입니다. 취업이요? 네. 대학교 1학년 1학기잖아요. 예. 그럼 입학한 지 한 달 정도 된 4월 정도에 저를 만나면 그때부터 취업 걱정을 하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이요? 1학년 1학기 때부터요. 그래서 이런 걱정을 해요. 동아리를 뭘 들어야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영어 동아리를 들까요? 아니면 해외로 봉사 가는 동아리를 들까요? 그 뭘 들어야 나중에 취업할 때 자기소개서에 한 줄이라도 쓸 수 이런 걸 고민해요. 1학년 1학기 때부터. 그래요. 네. 조금 안타깝네요. 너무 미안하고 안타깝고 정말 학점 0.1점에 정말 발발발발 떱니다. 손을 떨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도 이제 저는 팀플레이 이런 걸 좋아해서 여럿이 같이 팀을 이루어서 발표하고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과목은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준비할 게 많고 예. 겪어야 할 게 많으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 학점 잘 나오는 그런 과목이 인기가 있어요. 청년들이 꿈꿔야 되는데 연애해야 되는데. 꿈이 공무원 되는 거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우리 어른들이 정말 너무 미안하고요. 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대학생 정도 되는 자녀들을 키우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으실 텐데 네. 제일 이해 못 하시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왜 그렇게 휴학을 해? 요즘 대학생들은 휴학이 필수입니다. 휴학을 안 한 친구들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 때는 남자들은 군대 가려고 휴학하고 네.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해야 하는 거였잖아요. 좀 특별한 경우 군대 안 가는 경우. 네. 근데 요즘은 휴학이 그냥 필수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지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심한 경우는 유치원 때부터 예. 대학만 바라보고 뛰어온 거예요. 그렇죠. 대학만 가면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대학 간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대학에 오니까요. 네. 그때부터 또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취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학생들이 힘드냐면 왜 42.19km 마라톤을 뛰었어요. 네. 그리고 꼬리를 했어요. 그리고 지쳐서 그냥 운동장에 누운 거예요. 그런 상태가 우리 대학생들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다 대고 왜 휴학을 해? 빨리 일어나서 지금 취업 준비하고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해야지 하는 건 쓰러져 있는 마라토너한테 벌떡 일어나서 빨리 운동화끈 다시 조여매고 다시 더 큰 대회에 나가야지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요. 부모님들은요. 그리고 기성세대는 청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청년들한테 일단 미안해야죠. 미안하죠. 미안하죠. 우리가 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는 대학 갈 때 주진우 기자도 좀 엇비슷한 세대니까 아시겠지만 대학 진학률이 한 30% 내외였거든요. 네, 제 친구들은 거의 대학 못 갔어요. 네. 대학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네. 대학 가려는 사람들 사이의 경쟁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열하진 않았다고요. 근데 네. 지금은 대학 진학률이 90%에 육박합니다. 네. 그 언뜻 수치만 비교해봐도 엄청나게 3배쯤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가려고 하니까 네. 경쟁률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 KBS를 예를 들어서 입사 시험을 보더라도 저희 때만 하더라도 너무 옛날 얘기라 죄송하지만 아나운서 경쟁률 치열하다 해도 한 200대 1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1000대 1, 2000대 1이에요. 이런 환경을 만들었잖아요. 200대 1이나 1000대 1이나 힘들긴 하죠. 다르죠. 2000대 1이면 2000명 여기 세워놔 보세요. 그중에 한 명을 어떻게 뽑냐고요. 그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저도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네. 그걸 보면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전에도 오디션이라는 건 있었지만 TV 카메라 밖에서 이루어졌고 그 회사 관계자 한 50여 명 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우리 할머니가 편찮으세요. 제가 너무나
뭐 힘들었어요. 뭐 이런 걸 다 카메라를 통해 영상으로 보여주고 저는 더군다나 그 청년들이 바들바들 떠는 걸 보면 너무 미안하고 네. 저걸 왜 우리가 봐야 되나. 그러니까요. 막 또 너무 속상해요. 그걸 떨어지면 보면. 울고. 네. 그러니까. 네. 예. 네. 청년을 위한 고민을 하고 계셨네요. 안 보는 사이에 강명희님께서 금희 언니가 시사 채널에는 어인일인가요? 저희가 시사 프로그램인데. 네네. 저는 사실은 제 주변에 주진우 기자님 팬이 정말 많아서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네. 다른 데 나갈 때는 그런 반응이 없었는데 난리가 났어요. 주진우 기자를 직접 보냐며 어떻게 사인이라도 받아가야 할 판이에요. 제가 정말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아니 많아요. 자, 화신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게 평가받는 사회 이런 거 싫어요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근희님이 IMF 이후에는 다 그렇지 않나요? 주 기자님은 어디서 사신 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은 대학교 4년이 합법적으로 부모님한테 돈을 받고 좀 더 놀아보겠다. 다른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조금 다른 생각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비교할 대상은 아닌데 아무튼 요새 청년들한테는 미안함이 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송문방님께서도 어른들 고위 관료 정치인들 각성해야 합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후배들에게서 빚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연환경도 우리가 또 훼손하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후손들 미래 세대들한테 미안한 세대인 거예요. 예. 사실은. 5374님께서 코로나19 덕분에 주말이면 인간극장 시리즈로 보느라고 하루가 훌쩍 지나버리곤 했는데 반갑습니다. 혹시 그런데 뭐 정치하실 생각 없으신죠?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의외로 네. 학부 전공이 정치 외교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 때는 왜 그런 별칭이 있었잖아요. 정치 외면학과다. 네. 제가 잘 경알못이어서요. 네. 정치도 모르고 경제도 모르고. 자, 현재 지금 인간 이금희의 고민은 뭡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네.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편찮으셔서 너무 걱정이 돼요. 네. 속상하고. 네. 나이를 먹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속상해요. 네. 진짜로. 걱정할 게 더 많아집니다. 주변 사람들. 청년 때는 나만 어찌 공부하고 나만 잘 있으면 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렇죠. 네. 아니 정말 요즘 청년 얘기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요즘 청년들이요 자발적으로 아싸가 돼요. 아웃사이더. 네.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아웃사이더라고 할지라도 그걸 밝힐 것 같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자발적으로 저는 아싸예요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니는 청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 너무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리고 강의도 혼자 듣고 밥도 혼자 먹고 혼자 다니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아주 많은 경우 그렇고 심지어 어떤 언론사의 시험을 3번 봤는데 3번 다 붙은 그쪽에서는 정말 뭐 취업의 신 이렇게 소문난 후배가 있어요. 예. 그 후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언론사 공채 준비를 할 때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렸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공부만 했다. 그게 합격의 비결이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얘기가 돌았나 봐요. 근데 그래서 취업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 관계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당장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잘못된 거구나.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인간관계도 다음이고 심지어 좀 심한 경우 저는 몇 년 전인데요. 타학교 학생이 이제 가끔 제 수업 들으러 오거든요. 네. 멀쩡하고 예쁜데 생리를 뽑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화면에 예쁘게 나오려고. 제가 제발 그러지 마라. 네. 근데 저랑 이제 제 수업 듣고 그 학기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뽑았을까요? 제발 안 뽑았기를 바랍니다. 네. 유튜브에서 책 얘기하고 이런 청년 얘기합니까? 청년 얘기도 해보려고요. 내일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서. 내일부터요? 네, 고민 상담 같은 거 좀 해보려고요. 유튜브가 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이렇게 그 KBS 아나운서로 계속 했고 자기 프로그램에 있었는데 그 기존 이게 공중파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하면 될 텐데. 네네, 저는 그것도 할 거고요. 네. 근데 환경이 엄청 변화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 느끼시죠? 네. 지금 하시잖아요. 네, 저도 열었어요. 네네, 저도 네. 그래서 가끔 일요일 같은 데 보거든요. 네. 예, 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네. 칠판 놓고 막 설명하시는 거 네, 네. 가끔 보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대인 거예요. 네, 시대가. 네, 저도 그 시대에 좀
뒤따라가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마음이에요. 새로운 도전인데. 저는 재밌어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네. 5867님, 이금희는 건들지 마라. 정치란요. 이 시대 보물은 남겨서 후대에 빛이 돼야지요. 건들지 맙시다 얘기하는데, 아니 지금 정치자들 분들께서 정치하면 좋겠다, 아니다, 자기네들끼리 지금 배틀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 자, 제발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네네. 네. 이 시대 그 사회자인데, 이금희 아나운서를 좋아하던 분들이 많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사회자로 이렇게 어떤 행사에 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던 사회자인데, 좀. 왜 그러세요? 네? 갑자기 가슴 아프게. 예. 왜?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남으십니까, 혹시? 지금 이 시대에 계셨더라면 정말 이 시대하고 잘 어울리셨을 텐데 네. 너무 앞서가셨던 분. 그래서 너무 속상한 분. 네. 우리가 속상한 그런 네. 분. 이건희 회장은 어떤 사람이세요? 그분은 저는 사회를 보면서 네. 몇 번 이렇게 먼발치에서 뵀는데요. 그냥 저하고 뭐 특별히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그냥 회장님? 그래요? 네. 기억에 남는 분,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이 사람 특이해. 그런 사람도 있습니까?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네, 노회찬 의원. 그래서 노회찬 의원님 의원 행사는 지금도 다시 하셨죠. 9988님이 이금희 선생님 청년들에게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데 눈물 납니다. 현재 우리들이네요. 이 방송 계속 나와 주셔서 더 많이 얘기해 주세요. 어떤 방송이든 얘기합니다.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서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청년들의 고민 얘기하셨는데 어른들의 고민도 많습니다.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느끼는 건 제가 꽤 오래 방송을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아침 프로그램에서 한 23,400명 정도를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23,400명. 네.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네. 저희 담당 후배 PD님이 그걸 네.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한 4,500일 동안 23,400명 정도를 만났대요. 네. 정말 느끼는 건 세상은 넓고 그리고 사람은 참 많다. 네. 그리고 세상은 더 넓어졌고 사람은 더 외로워졌다. 그렇네요. 세상은 넓고 더 외로워졌습니다. 네. 오부추님이 이금희를 사랑하기 좋은 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금희를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라디오 DJ 하면요. 라디오 DJ는 또 숨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죠? 네, 그냥 내가 다 보이죠. 네. 정말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가 제일 잘한 일은 라디오 DJ 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심지어 예전에 어떤 생각도 했냐면 우리가 출연료를 받잖아요. 네. 근데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나는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까지 받다니 나는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 막 너무 좋아서. 근데 사랑하기 좋은 날 제가 가끔 들어보면 하소연하려고 공감하려고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나는 뭐 하고 싶어요를 DJ한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좀 고스란히 이렇게 전달되는 것 때문에 괴롭기도 할 것 같아요. 제가 참 그게 직업적으로 훈련이 된 것 같은데 네. 그 순간은 막 아파요. 저는 사실은 뉴스 보면서 많이 울어요. 뉴스 보면서 그래서 뉴스 보는데 너무 힘들어요. 네. 너무 속상한 사연 나오면 같이 막 울고 특히 아이들이 고통받는 걸 보면 너무 화가 또 나고 막 너무 아파서. 근데 정말 희한하게 방송이 끝나면요. 저는 이렇게 끝나면 꼭 손을 씻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다 지워져요. 손 씻으면요? 네, 저는 그렇게 되던데요. 이거 고수들은 좀 다르구나. 그렇군요. 좀. 그러니까 오래 가져가지 않으려고 해요. 몇몇 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5867님이 두 분이서 하고 계신 프로그램을 바꿔서 해보는 것은 어떤지. 한 개 프로그램은 좋아요. 한개 우리 해요 이거. 한 개 프로그램은 사라질 때 누굴까요? 그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주진우 기자님이 한번 저희 사랑하기 좋은 날에 나오셔서 DJ 한번 하시고 네. 제가 한번 주진우 라이브에 이금희 라이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고민해 재밌을 것 보겠습니다. 같아요. 이경주님이 인터뷰 다 들으면 사랑하기 좋은 날로 바꿔서 들을래요. 주디 미안해요. 이경주님 그렇게 하면 안 돼. 좋게 못 끝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초대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주 네. 바른 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좀 약간 부산하시군요. 네, 주의산만 정서부라는. 정말 어려서부터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세상에 관심이 되게 많았죠. 어려서부터. 그렇죠. 호기심이 많고. 그렇죠. 세상에 또 특별히 지나가다 누가 두들겨 맞거나
그러면 못 참아가지고 그죠. 어렸을 때 많이 맞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맷집이 생겨서 맞는 거나 이렇게 지탄받고 뭐 비난받고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많이 아파요. 아프세요? 네. 아니, 제발 건강하시고 네. 조심하시고. 제가 제발. 드릴 말씀입니다. 건강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한테 좋은 방송 남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DJ 그리고 유튜브 마이금이 진행자 이금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 가야 되나요? 네, 아니 생방해서 가셔야 된대요. 너무 아쉽네요. 네. 또 주진우 뵙겠습니다. 라이브 청취자 그리고 유튜브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가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또 뵙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선후배들을 자주 챙겨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이금희 아나운서를 봤을 때가 저희가 파업하고 있는데 떡을 싸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막 먹이려고 그래. 좀 먹어. 근데 항상 후배들을 챙기는데 주변 사람을 챙기는 그런 이금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봉쇄. 영국 콜린스 사전 선정 올해의 단어. 사용률 6000% 급증. 뉴시스 기사입니다. 봉쇄, 락다운. 영국 콜린스 사전, 옥스퍼드 사전하고 쌍벽이 되는 그 사전인데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는데 봉쇄였습니다. 락다운. 봉쇄의 정의는요, 여행, 사회적 거리,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엄격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년도에도 봉쇄라는 단어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6000% 급등했답니다. 콜린스 사전은 2019년 약 4,000회 쓰인 데에 비해서 올해 봉쇄라는 단어는 웹사이트, 책, 신문, 라디오, TV 등에서 25만 회 사용됐다. 언어는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반영인데 2020년은 세계적인 유행병이 지배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봉쇄의 해가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나아집니다. 확실합니다. 코로나19 걸리고 싶다더니 우크라이나 대통령 결국 확진. 뉴시스 기사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지난 6월에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런 말 했어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이겨내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공포를 달래고 싶다. 대통령이 이런 황당한 발언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코미디언 출신인데 아시다시피 그 TV쇼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어서 정치 경험이 없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하면 좋겠어. 그래서 그 인기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던 분인데요. 개콘 찍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만 오만 이런 황당 발언, 이거는 좀 적절치 않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더더욱 그렇죠. 아내, 딸 잃고 신원망한 바이든. 그런 글을 일으킨 두 컷 만화. 중앙일보 기사인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책상 위에 조그만 액자가 있답니다. 수십 년째 있다는데요. 이 만화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떤 만화냐면요,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그 만화인데 여러분도 보시면 알 거예요. 거칠지만 가정적인 바이킹이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만화인데요. 이 두 컷짜리 만화는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서 좌초됩니다. 그러니까 신을 원망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이 바이킹이 외칩니다. Why me? 왜 납니까? 그러자 다음 컷에서는 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Why not? 왜 안 되는데? 왜 하필 납니까? 왜 안 되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29살 때, 그러니까 1972년에 상원 의원이 되자마자 부인과 딸이 교통사고로
숨졌어요. 아들 둘도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딸과 부인을 잃었어요. 그래서 신을 원망하면서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불행이 닥치는지 이유를 계속 물었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그때 아버지가 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차리고 아버지가 이 만화 액자를 건넸답니다. 아버지가 내가 낙심해 있을 때마다 얘야, 세상이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니? 어서 털고 일어나, 이러면서 이 액자를 건넸다고 합니다. 이 액자를 건넌 아버지는요, 조셉 바이든 시니어입니다. 아버지는 보일러 청소하고 중고차를 판매했는데 선거운동할 때 계속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항상 조 바이든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는지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런 사랑이, 지혜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아들에 관한 칼럼을 쓴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기자한테 아이들을 매일 안아줘라.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아이들을 매일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네. 1928님이 저도 이거 감명 깊었어요. 왜 나입니까? 왜 너면 안 되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 고통스러울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왜 내가 아니면 안 될까? 왜 하필 날까? 이렇게 고민해 보자고요. 네. 세상이 한 신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한테 이런 큰 고통을 주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Why me? Why not? 네. 들려주는 울림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시민 모금으로 전태일 옛집 매입 50주기 맞아 문패 달기로.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이 22살 아름다운 나이에 숨졌습니다. 그래서 13일은 사망 5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대구에서 어린 시절 살던 전태일 열사가 살던 집을 시민 모금으로 매입해서 문패를 다시 단다고 합니다. 전태일 열사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초등학교 시절이었다. 그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살았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대구의 작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의 친구들이 전태일 옛집을 보존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자면서 이렇게 모금운동을 벌여서 시민 3천여 명이 4억 3천만 원을 모아서 주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노동자에게 내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목숨을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내준 이 땅에 온 성자 전태일 열사를 기리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OST 중에 그대 영혼의 You and Me Blue가 불렀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6시에 돌아오겠습니다.